김지철 충남교육감이 3선에 도전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 발표 이후에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요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세종시의회 제12선거구 고운동 을구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 출마의 변과 핵심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수년째 방치됐던 아산 송악면 중대본부가 철거됐습니다. 송악면은 철거된 부지를 주민 활용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일명 세종 청년 적금 사업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충청남도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각 시군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3선에 도전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 발표 이후에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이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 출마로 3선에 도전하는 김 예비후보는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충남교육을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끌어왔다며 혁신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충남을 교육의 1번지로 우뚝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정교조 출신인 김 예비후보를 향한 보수 진영의 맹공에 대해선 교육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건 낡은 이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제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교육도 대전환의 시대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낡은 이념으로는 절대로 미래 교육을 설계할 수 없습니다. 저는 3선 도전을 결심하면서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 교육을 제대로 설계하고 싶었습니다. 또 향후 윤석열 정부와 대치되는 교육 정책에 대해선 독자적인 목소리만으로는 반영되기 어렵다며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후보들은 단일화 발표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충남교육혁신포럼은 명노희, 박하식, 이병학, 조삼래 등 4명 가운데 이병학 예비후보를 단일화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명노희 예비후보는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미가공 상태의 여론조사 자료인 로우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조영종, 김영춘, 김병곤 예비후보들은 단일화의 선을 긋고 선거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한편 충남교육감 선거에는 모두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이 중 2명은 단일화에 승복해 5명의 주자가 경합 중에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찾아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양 예비후보는 천안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며 꿈을 키운 곳이라며 든든한 응원군이자 힘과 용기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표 공약인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과 성완 중축장 대기업 유치 등을 통해 100만 자족 도시 천안 건설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장 후보에 이어서 기초와 광역의원 선거 대진표도 속속 완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먼저 여야 후보가 확정된 세종시의회 제12선거구 고운동 을구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 출마의 변과 핵심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고운동은 최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분구돼 기존 단일 선거구에서 2개 선거구가 된 지역입니다. 그만큼 동지역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지만 세종시 출범 후 줄곧 생활권 소외론 이슈의 중심에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주요 대중교통 노선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물론 문화, 예술, 체육 부분 인프라 부족에 따른 불만이 제기돼 왔고 이번 선거 역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줄 인물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고운동 을구인 세종시의회 제12선거구는 2파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선 육군 소령 출신의 김재영 예비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아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김 후보는 그동안 지역에서 겪은 봉사활동 경험을 토대로 고운동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주민으로서 어떠한 이게 지역 사회를 변화를 주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의회에 들어가고 또 이제 정당 활동을 하면서 뭔가 좀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좀 고운동에 새로운 좀 변화를 좀 일으키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핵심 공약으론 고운뜰공원의 명품화 사업을 통해 주민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명품공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모두의 놀이터와 그다음에 향토유물 박물관이 지금 건립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각종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 및 이 보행 접근로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과 좀 더 가까운 고운뜰공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 수영장이 포함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해 공공 스포츠 클럽을 확대 운영하고 여전히 대중교통 소외 지역으로 꼽히는 고운동 서축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치원과 대전을 직통으로 잇는 광역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선 지난 대선에서 세종 선대위 정책 홍보 본부장을 맡은 바 있는 황준식 예비후보가 나섰습니다. 황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아쉽게 낙선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엔 정당 소속으로 반드시 승리해 시의회에 입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번 의회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의 이 고운동 황준식이라는 사람은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 우리 지난 의회 때 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제가 꼭 들어가서 정확하게 이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 고운동의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또 이렇게 출마하게 됐습니다. 대표 공약으론 현재 고운동을 지나는 1005번 버스 노선의 한계를 지적하며 오송에서 조치원과 고운동을 거쳐 대전으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지역에서 조치원이나 오송역 다이렉트로 가는 버스 자체가 없어요. 환승을 하거나 BRT로 또 지선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대전 반석, 고운동 남쪽, 서쪽, 북쪽, 그다음에 조치원역, 오송역을 그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이어가는 그런 광역버스를 신설하겠다. 이어 고운뜰공원을 통과하는 터널 설치를 통해 고운동 동서 간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고 수영장이 포함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젊은 폐기를 앞세운 두 후보의 경쟁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6일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후보들을 만나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전옥균 무소속 천안시장 예비후보를 만났는데요. 전 후보는 천안시를 갑질 없는 행정 또 난개발을 막아내 후손에게 물려줄 건강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전옥균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옥균 후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이웃들의 억울함을 함께 풀어온 예. 이웃사천 무료법률 상담소 소장이고, 네. 그리고 천안시의 그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천안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입니다. 네. 무소속 후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선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무엇인가요? 네, 천안시의 그 심각한 문제가 많지만 제가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시민들의 말을 죽도록 안 듣는 갑질 행정,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난개발을 들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실 때 갑질 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갑질 행정이고 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쉽게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천안시에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죠. 공공시설이고 그곳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곳 화장실에는 28년 동안 화장지가 걸려있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곳 상인들과 그 드나드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아요. 예. 이건 대표적인 탁상 행정이고 갑질 행정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인사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전문직형으로 되어 있는 인사 기준을 서비스직 기준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객 만족도 그리고 민원 처리 건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시민의 말을 듣지 않는 공무원들은 책임을 묻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복 조직인 구청 있죠? 이것을 좀 폐지해서 서비스 조직인 읍면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또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방지할 계획이신가요? 네, 천안시 난개발은 유명하죠. 그 일간지에서 전국 살기 좋은 도시 50곳을 선정을 했는데 이웃 아산이 47위, 천안은 순위에도 들지도 못했습니다. 네. 난개발로 인한 주차난, 학교난, 부족한 정원, 문화시설 이런 것들의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예. 더 심각한 건 천안에 그 전직 대통령의 별장이 있고 그리고 비 오는 날의 수채화라는 영화의 촬영지가 있습니다. 성안에 있는 정축장이라는 곳인데 예. 이 안에는 수십 년 된 메타세콰이어 숲이 있고 그리고 9km에 상당하는 메타세콰이어 둘레길이 있고 예. 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지평선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천안시가 공장을 지으려고 해요. 심지어는 지금 13군데의 산업단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그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곳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건 심각한 난개발의 대표라고 보고요. 저는 이곳에다가 국가정원을 만들어서 전국민 5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천안에 10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서 천안 시민과 전 국민의 쉼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우리 시민들께 당부의 말씀 해주시죠. 네. 천안 시민들은 이제껏 28년 동안 양당 시장을 통해서 난개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1일 전옥균 무소속 후보를 선택하시면 28년 동안 물리게 드신 난개발 짜장이 아니라 친환경, 화끈한 짬뽕의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전옥균 후보님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년째 방치됐던 아산 송악면 중대본부가 철거됐습니다. 송악면은 철거된 부지를 주민 활용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폐 형광등이 깨진 채 쌓여 있고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했던 아산 송악면 중대본부 건물입니다. 지난해 구조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으며 안전사고 발생 우려까지 지적됐습니다. 지난 2014년 중대본부 이전으로 사용되지 않아 수년째 방치되던 건물이 드디어 철거됐습니다. 철거된 자리엔 널찍한 공터가 생겼습니다. 현재 건물 부지는 최근 개장한 주민체육시설의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로 송악면은 앞으로 해당 부지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방과 후 활동 공간과 같은 다양한 주민들의 제안을 수렴하는 등 주민들과 상의해 최종 활용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흉물로 방치되고 있던 건물이 이제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7일간 운영한 아산 성웅 이순신 탄신기념 주간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탄신기념 주간에는 아산 충무공 국제 액션 영화제를 비롯해 충남 아산FC와 수원FC 친선 경기, 문화예술 공연 등이 열려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했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이번 성웅 이순신 탄신기념 주간 행사 기간 동안 모두 4만여 명이 현장을 찾아 즐긴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충청남도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각 시군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먼저 오는 14일엔 천안 도솔광장과 아산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서, 오는 31일에는 충남 도서관과 홍해공원에서 청소년의 달 기념 행사를 열고 웹툰 공모전과 유공자 시상식 등을 진행합니다. 또 오는 26일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선 학교 밖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이 마련되고 체험부스와 푸드트럭 등을 운영합니다. 세종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일명 세종 청년적금 사업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취업 또는 창업한 청년이 매달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시도 동일 금액을 매칭 적립해
만기 시 적립금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오는 16일부터 닷새 동안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유사한 자산 형성 사업에 선정돼 지원을 받은 청년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천안 업성저수지의 새 이름 성성호수공원이 전면 개방됐습니다. 도심 속 생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업성저수지 일원이 수질 개선과 함께 수변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수변에 따라 조성된 길이 4.1km의 산책로에는 평일 낮 시간에도 산책을 나온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변공원으로 해서 둘레길 1시간 코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연 관찰 교량인 성성 물빛 누리교는 단조로울 수 있는 산책길에 재미를 더합니다. 천안 성성 호수공원이 지난 주말 전면 개방됐습니다. 업성 저수지와 성성동의 성자를 하나씩 따서 만든 것으로 도심 속 친환경 문화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공원에는 어린이 생태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방문자 센터와 잔디마당, 숲 놀이터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성성호수공원은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조성이 돼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녹색 쉼터이자 여가를 책임지는 친환경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천안시는 당초 농업 용수로도 부적합한 6등급의 수질을 현재 3등급 수준으로 개선한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질 개선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9일부터 읍면지역 보건지소 방문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시민이며 백신 종류는 화이자입니다. 일정은 오는 9일 둔포와 영인, 인주, 선장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진행되며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예약 및 자세한 일정은 아산시 코로나19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천안 SB플라자에 입주할 신규 기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천안시 8대 전략산업인 나노소재와 바이오, 반도체 분야 등의 연구기업이나 기관, 부설 연구소입니다. 입주 기업에는 개별 사무공간을 비롯해 회의실과 휴게실, 탕비실 등을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에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세종 시민 중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노후화가 의심된다면 무료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종시는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부터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무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조건은 지어진 지 30년 이상 경과하고 2층 이하이면서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모두 40동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시청 1층 세정과에 합동 신고 창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의 우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홈택스와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두 소득세를 연계해 한 번에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사랑나눔 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2-017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영산업안전에서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666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집 한식 뷔페에서 주방 보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8222-495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 노인 전문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5-160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더 편한 요양원에서 조리사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2-338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6일 지방선거를 앞둔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바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많이 해제가 됐고, 뭐라고 됐으니까, 좀 그동안 정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모든 지원금이 전통시장은 좀 소외된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얼마 있으면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을 텐데, 천안시장에 당선되시는 분은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을 위해서 좀 애써주시고 앞으로는 찾아오는 손님보다는 온라인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전통시장도 온라인 배달앱 같은 거를 많이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